데이나 라스코우스키는 워싱턴주 퓨얼럽에 사는 9살 새쌍둥이를 둔 엄마였습니다. 데이나는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어린이집을 열고 싶었기에 그것은 취미 정도였습니다. 1989년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듯 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 4년을 난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천사 3명이 동시에 찾아왔고 그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과는 사이가 점점 소원해져 헤어지게 됩니다. 데이나는 굉장히 다정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였죠. 본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데이나의 조카 아만다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아만다는 불법 약물 문제로 집을 나오곤 했는데 그런 조카를 돌보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만다뿐만 아니라 아만다의 친구들도 돌봐주곤 했고 이것은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종종 집에서 나온 아만다와 아만다의 친구들이 샤워를 하거나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데이나는 어른이기에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2001년 8월 31일 집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데이나의 직장으로부터였죠. 데이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유모일을 했었는데 그녀가 아직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인데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데이나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출동했고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걷던 경찰은 뒷문이 부분적으로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린 뒷문을 통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부엌을 지나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워있는 데이나를 발견하죠. 경찰은 처음 잠깐은 잠이 들어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사망한 것을 알고 서둘러 경찰서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데이나의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비틀어져 있었고 입과 카펫에는 혈흔 자국과 목, 팔꿈치, 무릎에 외상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범인으로부터 살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교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의 설골이 골절된 상태였죠. 경찰은 이 범인이 보통의 남성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안에서 특별한 증거들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더 많은 조사를 위해 데이나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데이나의 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전 남편이 경찰에게 연락을 취했죠. 소식을 전달받은 전 남편은 깜짝 놀라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자신과 함께 있고 안전하다고 알렸죠. 주말은 전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는 날이라 캠핑에 가 있었던 상태였기에 연락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날에 차에 기름을 넣은 영수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밤샘 운전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 서둘러 차를 타고 아침 내내 운전하면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인 남자는 패트릭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데이나를 스토킹해왔던 혐의를 받고 있었죠. 패트릭은 데이나의 집에 케이블을 설치할 때 알게 됐고 데이나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패트릭은 한 달 넘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회사 차량을 타고 집 밖에서 그녀를 지켜보기도 했죠. 데이나의 고용주와 대화를 나눈 경찰은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데이나를 괴롭혔고 데이나가 말하길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패트릭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라며 경찰에 나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며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그날 직장에 친구들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알리바이가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세 번째 남자는 데이나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역시나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 3명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고 새로운 용의자를 찾아내야 했죠. 그들은 정말 노력했습니다. 잔혹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 사이 데이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데이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그 방명록을 확인하다 조카 아만다가 남긴 글을 보게 됩니다. 더 나은 조카가 아니어서 미안해. 이모를 실망시켰어. 그날 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라며 자신이 어떻게 34일 동안 술을 끊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죠. 데이나를 잃어 슬퍼 보이기도 했지만 묘하게 죄책감이 느껴졌고 경찰은 아만다가 뭔가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해 다시 불러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네가 아는 사람 중에 힘이 강한 사람이 있니? 라고 물었죠. 아만다는 형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 자신의 친구 중에 난폭한 성격의 블레인이라는 애가 내 이모를 살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데이나의 사건 이후 블레인의 팔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죠. 경찰은 당장 블레인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무기와 불법 약물 관련 혐의, 폭력 범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인은 다른 주에 있었고 인터뷰를 요청하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송환시킬 방법이 없나 방법을 찾으며 동시에 블레인을 아는 사람들에게 블레인에 대해 묻다가 현재 감옥에 있는 블레인의 친구에게까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데이나를 죽인 사람은 블레인이 아니라 에밀리 로엔버그예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찰은 아만다의 주변 사람들도 탐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만다의 무리 중 2명으로부터 아만다의 배포인 에밀리 로엔버그가 데이나를 살해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에 따르면 에밀리가 돌연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힘이 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나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지만 에밀리는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알리바이를 물었지만 에밀리는 알리바이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에밀리의 집 수색까지 이어졌고 그녀의 방을 수색하던 중에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거기엔 에밀리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죠. 그곳에서 너무나 소름 끼치는 버킷리스트를 발견합니다. 9번째, 누군가를 죽이고 도망치기 라는 항목이 있었고 2번째 항목에는 아만다를 향한 분노에 대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다고 적혀 있었죠. 또 집에서 데이나의 셔츠를 발견합니다. 에밀리는 데이나의 셔츠를 훔쳐 그녀의 장례식에 그 옷을 입었다고 하네요. 이 수색 이후 아만다는 경찰에 협조하기로 했고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전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밤 아만다와 에밀리는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더 많은 약을 구매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데이나였죠. 2 사람은 데이나의 집으로 들어갔고 에밀리가 돈을 내놓으라며 데이나와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나는 화를 내며 문을 가리켰고 에밀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아만다에 따르면 이때 에밀리가 분노로 가득 차 보였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따르지 않고 초크홀드를 걸어 데이나를 살해합니다. 아만다는 자신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말리려고 했다고 말하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데이나가 사망하자 에밀리와 아만다는 돈을 훔치고 집을 떠납니다. 그때 뒷문을 닫지 못한 것이죠. 에밀리는 체포되었지만 경찰은 에밀리의 신체적 크기로 인해 배심원단에게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대신에 유죄 인정을 하게 해서 형량 거래를 하기로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에밀리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6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6년 반 후에 석방됐고 이름을 바꾼 뒤 워싱턴을 떠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만다는 경찰에 협조를 하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데이나의 가족들은 에밀리에게 너무 적은 형량이 내려진 것에 대해 상심했습니다. 정의는 내려졌으나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의였을까요? 새쌍둥이의 엄마를 앗아간 살인범이 이름도 바꾸고 다른 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데이나가 그렇게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 자녀들을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는데
그 소원을 데이나를 살해한 범인이 누리고 있네요. 참 불공평하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더글로리에서 악역 연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알까 무섭다고. 에밀리는 자신의 자녀들이 알까봐 두렵지 않을까요? 영원히 끔찍한 비밀을 들키지 않고 과연 과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저 모두에게 친절했을 뿐이고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언제나 자신의 편일 이모를 배신한 아만다. 본인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다고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